여러분,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시장 있잖아요. 이게 과연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을까요? 흔히들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를 살린다,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근데 때로는 어떤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그냥 꽉 쥐고 흔드는 그런 독점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공정한 경쟁이랑 독점의 그 막강한 힘,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요. 먼저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랑 그 정반대에 있는 독점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. 그리고 독점 기업은 대체 어떻게 자기들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지 그 비밀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. 다음번은 이런 독점의 힘을 딱 제어하기 위한 공정거래법, 그리고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반칙 행위들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과연 규제 기관이 이 경제의 저울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좋아요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모든 게 다 이상적으로 착착 돌아가는 시장이랑 딱 한 명의 지배자만 있는 시장?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다를까요? 네, 보시는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완전 경쟁 시장은 뭐랄까, 수많은 가게들이 쫙 깔려있는 거대한 시장 같은 거예요.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한 명이 에이, 나 비싸게 팔래? 이게 안 되는 거죠. 그냥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. 그래서 가격 수용자, 즉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부릅니다. 근데 반대로 독점 시장은요, 판매자가 딱 하나예요.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쾅 닫아버렸고요. 그러니 이 기업은 어때요?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죠. 바로 가격 결정자, 프라이스 세터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자, 이 독점 기업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릴까요? 그 비밀 공식,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. 그냥 무조건 비싸게 팔고 무조건 많이 판다고 해서 이익이 최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 대체 독점 기업이 찾아야 하는 그 완벽한 스윗스폿, 그 지점은 과연 어딜까요? 독점 기업한테는요, 아주 중요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, 자,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어요. 생산량을 늘렸어요?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가격을 내려야겠죠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파는 물건만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팔고 있던 모든 상품의 가격을 다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하나 더 팔자고 전체 가격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진짜 재밌어요. 자, 보세요. 상품을 딱 한 개 팔 때는 100만 원을 받아요. 그럼 총 수입은 당연히 100만 원이죠. 근데 이제 두 개를 팔고 싶어서 가격을 90만 원으로 내렸다고 쳐봐요. 그럼 총 수입은 90 곱하기 2니까 180만 원이 되죠. 자, 여기서가 진짜 중요합니다. 두 번째 상품을 팔아서 추가로 번 돈, 이걸 경제학 용어로 한계 수입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얼마일까요? 90만 원? 아니에요. 80만 원입니다. 왜냐? 원래 100만 원 받던 첫 번째 상품 가격도 90만 원으로 10만 원 깎았잖아요. 그 손해를 빼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. 한계 수입,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더 팔 때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요,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항상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. 왜? 가격을 내리면 그 효과가 모든 상품에 다 미치니까요.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수입 내기를 했으니까 방정식의 반대편도 봐야겠죠? 바로 한계의 비용입니다. 이건 뭐 간단해요. 말 그대로 물건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, 딱 그겁니다. 자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윤 극대화의 황금률. 독점 기업은 과연 어디서 생산을 멈춰야 할까요? 정답은 바로 추가로 버는 돈, 즉 한계 수입과 추가로 드는 돈, 한계 비용이 정확히 같아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 지점이 바로 이윤이 최대가 되는 최적의 생산량인 거고요. 그리고 이 생산량을 딱 정한 다음에 이만큼만 팔 때 소비자들이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지 하면서 가장 비싼 가격을 찾아내는 거죠.
자,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독점 기업이 이 황금률만 철저하게 따라서 자기 이익만 챙기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? 결국엔 생산량은 줄이고 가격은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하겠죠?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게 될까요?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을 잡기 위해 법이 등판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.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요. 너 1등 기업이네, 너 시장 다 먹었네, 너 나빠? 이렇게 존재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. 그게 아니라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시장에 나쁜 짓을 하는 그 행위를 잡는다는 거죠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폐해 규제주의라고 하는데 핵심은 힘이 센 게 죄가 아니라 그 힘을 납히게 쓰는 게 죄다 이겁니다. 그렇다면 법이 딱 정해놓은 너 이거 하면 반칙이야 하는 행위들,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법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. 하나는 화살이 소비자한테 향하는 착취 남용이에요. 예를 들면 부당하게 가격을 확 올려버린다거나 하는 거죠. 다른 하나는 화살을 경쟁사한테 쏟는 배제 남용입니다. 다른 경쟁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해서 아예 공정한 경쟁에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죠. 이 배제 남용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는 건데요. 이름부터 좀 무섭죠? 말 그대로 약탈하는 거예요. 일단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원가보다도 더 싼 가격에 물건을 막 뿌려요. 그럼 자금력이 약한 경쟁사들은 버티다 결국 망하겠죠? 그렇게 시장을 싹 정리하고 혼자 남은 다음에 그때 가서 가격을 확 올려버리려는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. 베타 조건부 거래, 이것도 정말 강력한 반칙 중 하나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잘 나가는 음료수 회사라고 쳐요. 대형마트에 우리 제품을 납품하면서 조건을 딱 거는 거예요. 우리 거 받으려면 우리 경쟁사 음료수는 절대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요. 그럼 경쟁사는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 데가 없어지잖아요. 아예 유통 경로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아주 치사한 방법이죠. 자,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반칙을 볼까요? 바로 카르텔입니다. 이건 한 기업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서로 싸워야 할 경쟁사들끼리 몰래 뒤에서 손을 잡는 거예요. 야, 우리 싸우지 말고 다 같이 가격 올려서 돈 벌자. 이렇게 가격이나 생산량을 짜그치는 거죠. 이걸 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부르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. 그리고 이 카르텔에 대해서 우리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담합이라는 게 보통 다 몰래 은밀하게 하잖아요. 그래서 증거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. 그래서 우리 법은요, 실제로 이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합의한 사실 그 자체만 밝혀져도 바로 위법으로 봅니다.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다룬다는 뜻이죠. 자, 그럼 이렇게 나쁜 반칙 행위들이 딱 걸렸을 때 규제기관은 과연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 기울어진 경제 저울을 다시 평평하게 맞출까요? 네,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, 줄여서 공정위는요, 크게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그 반칙 당장 멈춰! 하고 명령하는 시정 조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마! 라는 의미에서 어마어마한 과징금, 그러니까 벌금을 때리는 겁니다. 스톱시키고 벌 주고 이 두 가지죠. 결국 이 모든 법과 규제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는요, 그냥 나쁜 기업 한두 개 혼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. 소수의 거대 기업한테만 경제력이 너무 심하게 쏠리는 걸 막고요. 그렇게 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기업들도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. 그래서 결국엔 우리 국가 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돕는 것. 이게 바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완전 경쟁이라는 이상과 독점이라는 현실,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법의 치열한 노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그 스마트폰, 습관처럼 켜는 배달 앱, 그리고 수시로 들어가는 온라인 쇼핑몰. 과연 그 시장들은 얼마나 공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오늘 이야기가 한 번쯤 우리 주변의 시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